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건축물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세고비아에 있는 정말 시간을 거슬러 온 거인 같은 존재죠. 바로 세고비아 수도교입니다. 이 엄청난 구조물의 비밀, 이걸 파헤치려고 저희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어요. 뭐 역사나 공학적 분석을 다룬 글들, 어뮤징 플래닛이나 아트북, 히스토리 힛 같은 것들 자료도 보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공식 관광 정보나 유네스코 같은 세계 문화유산 사이트 기록도 참고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이 수도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뭐 이런 생생한 감탄이랑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담긴 온라인 토론 내용까지 저희가 샅샅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거의 2000년 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지어진 이 거대한 돌 구조물이 어떻게 시멘트 같은 거 하나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을까? 그리고 이 수도교가 고대 로마의 그 놀라운 기술력, 또 오늘날 세고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 한번 로마 공학의 정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나옵니다. 이 수도교가요, 대략 서기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쯤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는 명문이 있었는데 그게 마모돼서 정확한 연대는 좀 불확실하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돌이 한 2만 개가 넘는 화강암 덩어리를 쌓았는데 그 사이에 회반죽이나 시멘트 같은 걸 전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돌 위에 돌을 턱턱 얹어서요. 그 규모도 엄청나죠. 가장 높은 곳은 거의 30m. 아파트 한 10층 높이쯤 되려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치 구간만 해도 길이가 800m가 넘고 아치 개수만 해도 167개랍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 비결은 한마디로 정밀함과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된 화강암 각석,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깎은 돌 하나하나를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아주 정교하게 깎았어요. 그래서 서로 빈틈없이 딱 맞물리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돌의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 자체 무게, 그러니까 중력이 아래로 누르는 힘하고 또 돌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게 전체 구조를 아주 강력하게 고정시키는 원리입니다. 아, 접착제가 아니라 그 무게랑 정밀함으로 딱 버티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아주 무거운 초대형 레고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는데 그 무게 때문에 서로 꽉 맞물려서 빠지지 않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레고 블록 비유 확 와닿는데요? 네, 거기에 또 구조적으로 보면 기둥이 아래쪽은 좀 더 넓고 위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안정성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치 구조의 꼭대기에는 쐐기돌,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부르는 핵심 부재가 있습니다. 이 쐐기돌이 아치 전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좌우로 고르게 쫙 분산시켜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돌들이 서로를 단단히 지지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 쐐기돌이요.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아치는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이 수많은 돌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힘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는 겁니다. 실제로 오래된 돌담 같은 거 보면 접착제 없이 쌓은 것도 꽤 오래 버티잖아요. 그 원리를 정말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 보니까 가장 큰 돌은 무게가 2톤이나 나가고 1톤짜리 돌도 아주 흔했다고 해요. 2톤이요. 이야, 그걸 30m 높이까지 어떻게 올렸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수도 있는데 아마도 나무로 만든 좀 원시적인 형태의 기중기나 도르래 시스템 같은 걸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그 수도교의 화강암 블록 표면을 자세히 보면요. 돌을 들어 올릴 때 밧줄이나 집게 같은 걸 걸었던 흔적으로 보이는 구멍이나 홈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가 본 온라인 토론에서도 사람들이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접착제 없이 어떻게 저 거대한 구조물이 2000년 가까이 버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 저 돌들 뭘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변이 아주 간단했어요. 무게. 그냥 무게라고요? 또 흥미로운 의견도 있었는데 요즘 짓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안에 철근이 부식돼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로마 건축물은 그런 문제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온 걸 보면서 야, 로마 기술 진짜 대단하다.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좀 짚어볼 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셨듯이 로마 시대의 도로나 구조물이 지금처럼 뭐 수십 톤짜리 대형 트럭이 매일 수천 대씩 지나다니는 그런 극심한 진동이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건 아니었죠. 그리고 뭐 현대공학은 아무래도 비용 효율성이라던가 예상 사용 기간이라던가 이런 다른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요. 아, 그렇죠.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또 재미있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 자료에서는 어쩌면 그 지역의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모르타르를 안 쓴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덕분에 구조물 전체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아서 미세한 지진 같은 외부 충격에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수도교의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통찰인데요. 딱딱하게 만들지 않은 게 오히려 생존 비결이었을 수도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엄청난 구조물, 이걸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냥 로마의 힘을 과시하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나요? 물론 뭐 로마의 힘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아주 실용적인 데 있었어요. 세고비아시에서 한 17,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과다라마 산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프리오강, 후엔테프리아 수원지에서 당시 로마 도시였던 세고비아, 그때 이름은 세고비아 아우게스타였는데 여기까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8km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왔다고요? 와, 그것도 산에서부터면 오르막 내리막도 있었을 텐데 중력만으로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높은 아치다리 부분 있잖아요. 그건 전체 수도 시스템 중에서 사실 눈에 보이는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산에서 물을 모으는 지하 수로부터 시작해서요. 엘카세로온이라는 아주 거대한 저수조의 물을 일단 모아요. 그리고 카사데 아과스라는 일종의 정수탑에서 불순물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치다리 위에 놓인 수로, 이걸 스페큐스라고 부르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도시까지 물을 운반한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자연적인 중력만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중력만으로요? 네. 그러려면 전체 18km 구간에 걸쳐서 아주 정밀하게 경사도가 1%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경사도를 꾸준히 유지해야만 했어요. 와, 18km 구간에 1% 미만 경사도라니. 그쵸. 당시 뭐 변변한 측량 장비도 없었을 텐데 이걸 해냈다는 게 로마인들의 측량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로마 제국의 스케일 그리고 그 치밀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단순히 물을 나르는 걸 넘어서 제국 곳곳에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건설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퐁디가르 수도교도 그렇고요.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뭐랄까 로마의 문명 수준, 또 위생관념, 그리고 제국의 통치력을 그냥 보여주는 기념비였던 셈이네요. 아까 온라인 토론에서 본 댓글처럼 로마인들은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물이 새는 문제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물이 지나가는 수로 내부는 방수 처리가 아주 중요했겠죠.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수로 바닥이나 벽을 방수성이 좋은 특별한 회반적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납으로 만든 파이프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나파이프요? 네. 혹은 뭐 타일이나 잘 맞춘 돌로 내부를 꼼꼼하게 마감해서 누수를 최소화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투박한 돌구조물 같지만 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그 내부 처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짓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저희가 아까 봤던 온라인 토론에서는 이 인간적인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혹시 뭐 강제 노역이나 뭐 노예 노동 이런 건 아니었는지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에 나온 다양한 시각들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우선 건설 시기가 1세기경이라면 당시 로마 군단 병사들이 주된 건설 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어요.
로마 군대는 뭐 전투만 잘한 게 아니라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에도 아주 능했거든요. 아, 군인들이요? 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당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예는 굉장히 값비싼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잘하면 대가를 받거나 뭐 재산을 모으고 심지어 자유를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너무 혹사시키는 건 오히려 비경제적이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런 주장이 과거에 노예제를 정당화했던 논리와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반론도 함께 제기가 되었고요. 또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이 사실 노예가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이들도 노예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확실한 기록이 좀 부족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건설 노동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건설 과정에 대한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수도교의 파란만장한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의 2000년 동안 사용되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아주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원래 방식 그대로 물을 운반한 것은 20세기 초나 아니면 1970년대까지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수도교 구조물 내부에다가 현대적인 수도관을 설치해서 1990년대까지 쇠고비아시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정말 끈질긴 생명력이죠. 와, 90년대까지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마냥 평탄했던 건 아니죠. 중간에 크게 부서진 적도 있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1072년, 그러니까 11세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무어인들의 공격을 받아서요. 약 36개 정도의 아치가 파괴되는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때 무너진 돌들은 당시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6세라는 왕이 자신의 성을 다시 짓는 데 가져다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완전히 복원된 건가요? 원형 그대로인가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이사벨 1세 여왕 시절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때 복원을 하면서 원래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이나 기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원형의 모습을 상당히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아, 복원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19세기에는 수도교의 기초를 좀 보호하고 유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둥에 너무 가깝게 지어졌던 주변 건물들을 철거하는 그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의 여러 부침 속에서도 원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경이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도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그 의미 같은 것도 계속 변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로마 제국의 아주 실용적인 물공급 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이게 워낙 거대하고 좀 신비롭게 보였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악마가 하룻밤 만에 지었다는 그런 전설이 생겨났어요. 악마의 다리, 푸엔테 딜 디아블로, 전설이라고 하죠. 악마의 달이요? 재밌네요. 네, 그만큼 당시 사람들 눈에는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는 스페인의 영광스러운 과거, 그리고 민족 유산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떠올랐고요. 현대에 와서는 세고비아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스페인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상징물,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아서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와, 정말 의미가 계속 변해왔네요. 네. 참, 그리고 원래는 이 수도교를 지은 건축가나 아니면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명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설 속에서 세고비아를 건설했던 헤라클레스 조각상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성모 마리아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덧입어온 살아있는 적사책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만큼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존 문제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인 침식이나 노후화가 진행된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돌 표면이 닳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또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있죠. 하지만 더 심각한 위협은 사실 현대 문명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수도교 바로 아래에 있는 아소게오 광장이나 주변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발생했던 그 진동, 그리고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이것들이 화강암 표면을 손상시키고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매연이 화강암가까지 부식시킨다고요? 와, 정말 심각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뭔가 대책이 있겠죠? 네. 다행히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보존 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염된 돌 표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세척하고요. 구조적으로 좀 약해진 쇠기도 같은 부재들을 교체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치 중 하나는 수도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아소게오 광장 일대를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했죠. 아, 차량 통행을 막았군요.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스트레스나 변화 같은 걸 감지하기 위해서 첨단 센서를 설치해서 24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호기구인 세계기념물 기금 WMF 같은 국제기구도 2006년부터 이 보존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참고로 수로 부분은요, 이 16세기에 돌로 복원했던 것을 이미 1929년에서 30년 사이에 콘크리트 수로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보존을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이 수도교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오래됐다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수도교는 다른 유적들처럼 어디 외딴 곳에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를 그냥 가로지르면서 아소게오 광장이라는 도시의 심장부를 이렇게 딱 감싸 안고 있잖아요. 도시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바로 그 점이 세고비아 수도교의 아주 특별한 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수많은 로마 수도교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그야말로 최고의 사례로 꼽힙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그 경이로운 공학 기술을 우리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인 동시에 이런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죠. 네, 정말 그렇죠. 단순히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세고비아라는 도시의 풍경을 정의하는 중심축이자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숨쉬는 자부심의 상징인 겁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자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세고비아 수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깊이 나눠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접착제 없이 오직 돌의 무게와 정밀한 균형만으로 쌓아올린 건축의 기적, 그리고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견뎌낸 놀라운 생명력, 또 로마 제국의 기술력과 야망을 엿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고비아라는 도시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 숨쉬는 모습까지.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 시설에서 시작해서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의미를 덧입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경외감을 주는 위대한 기념물로 우뚝 선 이 수도교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도교가 보여주는 그 끈질긴 생존력은 인간의 창조성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나 무분별한 도시개발, 환경오염 같은 현대사회의 여러 도전 속에서 우리 인류 공동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세고비아 수도교는 그 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화강암이라는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변 환경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오랜 세월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죠.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거대한 다리나 건물 같은 기반 시설들은 종종 단기적인 기능이나 비용 효율성 이런 데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고비아 수도교처럼 건축물 자체의 기능은 물론이고 사용되는 재료와 그것이 놓이는 장소와의 깊은 관계 맺음,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